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기존의 대면 방식의 안전보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 환경에 맞는 비대면 방식의 어떤 산업보건 서비스의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기술과 정책 제도를 포함해서요. 김수근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보건의 새로운 솔루션을 찾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윤상무님과 김 교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그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견을 듣는 것으로서 포럼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포럼 참여자분들에게 제가 미리 사전에 궁금한 점을 받아서 종합한 내용입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윤진구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융합을 통한 화학공장 안전운영 솔루션 제안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관리 효율 극대화를 위한 첨단 기술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광역가스 노출 탐지 시스템, 휴대용 탐지기, 지능화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부터 디지털화된 사고 대응 체계까지 그 망라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요. 하니엘에서는 지능화를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G사의 경우는 프리딕스 같이 그 어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니웰에서도 이와 같이 지능화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의를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예, 그 사회자분은 이 질의를 다 서면으로 보고 하시는데 저는 답을 또 이거 안 보고 하려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하니웰도 이 지능화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이 시각화하고 이 시각화한 데이터를 이 도메인 날리지와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이 어널리틱스들 이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어떤 스마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그 하니웰 4G for Industrial 이라는 어떤 브랜드로 저희가 지능화를 정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니웰 4G 할 때 이 발음이 중요한데 이게 우리 5G 4G 할 때 4G가 아니고 이 영어로 FORGE거든요. 이게 이제 찾아보면은 뭔가를 이 만들어 나가다 단조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 4G라는 그 단어를 잘 아신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지만 어떤 하니웰 4G for Industrial이라는 이런 그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 안에서 사람 아니면 공정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 기술들을 이 플랫폼 하에서 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상무님께서 보시기에 그 제어 시스템과 디지털 융합의 우리나라 적용 수준과 그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특히 외국과 비교해서 그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우리나라는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 시스템 위에 상위에 어떤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발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국내에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제어 시스템은 국산이 없다는 거죠. 뭐 국내 화학 공장도 저희 하니웰이라는 미국 회사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중국은 이 DCS 시스템이 컨트롤 시스템이 국산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들이 또 20-30년에 도입이 된 것들이 지금 옛날에 어떤 폐쇄형 시스템으로 도입이 돼 있고 이거를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해서 윈도우즈 환경 하에서 돌아가는 컨트롤 시스템 이걸 이제 우리가 오픈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픈형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위쪽에 그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디지털로 융합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초기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이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밑에 단에 뭐 센서라든지 밸브도 수동 밸브면은 아무리 위에서 이 디지털적으로 어떤 거를 명령을 내려줘도 이게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단에 어떤 인프라와 함께 위에 이미 개발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적용이 곧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전문가라서 서면을 안 보고도 말씀 잘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이거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첨단 기술은 사업장에서 활용이 되었을 때 그 효과가 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업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비용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대기업들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도입할 때 턴키 베이스로 하나의 어떤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 시스템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각 기업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였는데요. 요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달라진 양상이 어떤 그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솔루션 업체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갖고 대신 서비스를 공급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렌탈과 구독의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저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더라도 그게 요새는 이제는 그 뭐 렌탈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비용이 라이트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도 이제는 어떤 그 큰 그 투자를 갖다가 초기 할 필요 없이 그 매년 조금씩 그 나누어 내는 그런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입하는데 그 진입 장벽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께서 질문 하나 더 하셨거든요.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혜미님께서 인텔리전트 웨어러블의 상용화 어느 정도 가능해졌는지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그 인텔리전트 웨어러블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걸로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 헬멧 작업할 때 이 헬멧 밑에다 장착을 하는 아까 그 기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학 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는 뭐 전봇대에 올라가 가지고 이 전기 공사를 하는 분도 이걸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뭐 처음에는 이제 이 컨셉을 검증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그 시도가 돼서 지금은 국내에서도 이 여러 분야에서 도입한 그 회사들도 많고요. 지금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작에 그 10% 정도는 진척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택트 시대의 산업보건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네, 뭐 AI,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노동, 또 스마트 공장 등 노동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 서비스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노동 변화에 대응해서 제도도 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 중에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 지침과 안전 보건 지침이 있는데 안전 보건 지침이 방역 지침처럼 지켜졌다고 그러면 산재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전 보건 지침의 좀 온전성도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마 방역 그러니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에 보면 병원체에 의한 감염 예방 작업은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계 종사 작업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현재 방역 지침이 그대로 안전보건 지침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좀 어떤 불합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역 지침에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무 사항은 그대로 안전보건 지침에 반영이 돼서 그게 어떤 통합하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보건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 내외부에서 노출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 넓은 범위의 안전보건 지침이나 그 규제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요 예제를 든 게 방역 지침을 참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는데 우리 과거 경험으로 보면 안전보건 지침은 조금 그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 차이가 뭘까 이런 입장에서 좀 사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당연히 방역 지침이 안전보건 지침 안에 이렇게 이제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위험을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특정해서 특정된 위험만 관리하는 안전보건 규제라고 하는 그 오해를 근로자나 사업자가 갖지 않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는 모든 위험은 그 사업장 안에서 모든 위험은 그 사업주 책임하에 관리하고 근로자가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느닷없이 새로 들어온 이런 특정 감염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와 기업의 어떤 경영의 위기를 주는 것은 이 넓은 범위의 안전보건 지침, 그 규제 틀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또 하나 교수님께서 플랫폼 노동을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과 제도를 좀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러시면서 기존의 현장 방문하고 대면 방식의 그 서비스 전달, 안전보건 서비스겠죠. 이거 전달 방식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언택트 안전보건 서비스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언택트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어떠한 게 있을지는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예, 이게 이제 꼭 코로나 문제나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면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 안전보건 서비스를 그 꼭 현장에 방문해서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이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그 고정된 그 관점이나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중요하게 그 강조되는 이유는 그 위험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더 중요한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 서비스를 늘 현장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하기에는 그 어떤 대면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런 대면한 안전보건 서비스에 늘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들이 그 시대의 그 기술에 맞게 늘 그 만들어져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인정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그 비대면 서비스를 가 혹시 자칫해서 대면 서비스로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거를 형용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조심을 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기회라든가 앞으로 이런 그 스마트 기술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비대면으로 안전보건 서비스 하는 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 각종 제도나 이런 데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일정 정도 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이것부터 이제 출발이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근로자나 사업주나 안전보건인들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의미를 또는 그 역할을 인정하는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런 방식으로도 이 정도 일은 충분히 되네.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제 안전보건 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집체 교육이 전면 금지되고 나니까 안전보건 교육 그 이수나 실행이 지금 뭐 반년 넘게 현장에서 이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비대면 안전보건 교육이 늘 우리가 그런 것도 해오고 인정해 줬더라면 그 상당한 컨텐츠도 있고 전달 그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전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대면 집체 교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안전보건 서비스 중에 비대면 서비스로 가능한 이런 그 영역에 대해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이 명시화되는 거. 그게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교류나 이런 데서도 명시화되는 게 첫 단계가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이나 환경 변화와 어떤 제도의 갭은 항상 있어 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 기술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한층 더 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현님께서 불필요한 규제가 문제다. 그리고 김영성님께서 보건 쪽을 또 특히 강조를 하셨는데 불필요한 보건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정책 담당자가 나오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뭐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한번 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현장 안전보건인들의 가장 그 애로사항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 활동을 해야 된다. 현장에 위험이 있는 거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는 기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많은 안전보건인들은 PC 앞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자꾸 만들어진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문서 작업이라든가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이제 그 규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내가 잘 준비를 해놔야 내가 잘 안전보건 활동을 한 거지. 현장에 가서 이 증발해 버리고 근거로 남지 않는 이런 안전보건 활동들은 근거로 남길 수 없는 안전보건 활동들은 사실 그 의미를 인정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데서 이제 이거를 뭐 불필요한 규제다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 규제 내용이나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그 관리 감독하는 방식에서 그런 문서가 꼭 만들어져 있어야만 그 해당된 규제를 이행한 걸로 이렇게 보고 현장에 가서 그거를 했냐 안 했냐는 거를 관찰하게 된다 그러면 관리하고 감독하게 된다면 그 피규제를 받아야 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데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규제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방식에 있어서 이 전문
법규성보다 전문성을 좀 더 앞에다 내세워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인이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성의 입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이 이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가서 관찰해내고 그게 관찰됐을 때는 여기는 안전보건 규제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제 방식의 어떤 그 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규제를 하시는 분들, 소위 지도 감독을 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애로사항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먼저 이 물꼬를 좀 틀어줘야 현장의 안전보건인들이 이런 불필요한 규제라는 얘기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목소리가 뭐 정책 담당자에게도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오늘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열정적으로 준비하셔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포럼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포럼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9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